안녕하세요. 엄마 흐TV.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수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5개월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 현재 수유 텀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루에 4-5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양은 200 정도고요. 이유식도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는 낮잠을 2번 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시, 11시, 두 번째는 1시, 2시쯤에 자고 있어요. 잠은 지금 현재 10시, 11시 사이에 꼭 잠이 들고 잠들고 나면 다음날 아침 7시, 7시 반 정도에 깨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도 통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거든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가 자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제가 깨워서 밥을 먹여야 될 정도로 너무 잠을 많이 잤었고요. 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출해서도 통잠을 되게 많이 잤거든요. 정말 100일 때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디 밖에만 외출을 하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다 놀고 헤어질 때까지 자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들 놀랄 정도로 와 어쩜 저렇게 효녀냐라고 할 정도로 잠을 되게 잘 자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게 수면 교육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 기질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교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들이 있고 예민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좀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기질에 따라서도 물론 다를 수 있고 수면 교육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에바에라고 애마다 다를 수 있는 케이스지만 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맞는다 하면 맞는 거고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노하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40일에 첫 통잠을 잤어요. 7시간 자고 아이가 깨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막 급하게 밥을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잘 보여? 안 보이긴. 아니 밥을 먹어야지. 웃고만 있으면 어떡해. 밥 먹어. 응? 밥 먹어. 영상 보고 오셨죠? 그렇게 반응을 하던 아이였어요. 물론 신생아 때는 무조건 먹고 자고가 일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유 시간이 항상 일정했어요. 3시간씩 일정했고요. 첫 번째, 절대로 안아주지 않는다. 아기들은 졸릴 때마다 이렇게 눈을 비벼요. 비비는 아이들도 있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도 있고 찡얼찡얼 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졸릴 때 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어른들이 느끼는 거. 그런 느낌을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눕혀놓고 절대로 안아서 재우지 않아요. 무조건 누워서 뒹굴거리게 합니다. 괴로워서 뒤척이던 졸려서 그냥 나른하게 뒤척이던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바닥에 놓고 토닥토닥 해주던지. 근데 토닥토닥도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놔두면 많이 짜증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뒹굴다 혼자 자요. 알아서 자요. 잉, 엥, 잉, 잉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잠들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 할 때 좀 아이가 잘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오전에 엄마가 되게 열심히 놀아줘야 되는 전제하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7시, 8시 이 정도에는 무조건 씻깁니다. 이때 만약에 8시에 애가 분유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텀이에요. 그럼 무조건 주지 마요. 애가 칭얼대도 주지 말고
무조건 8시에 씻겨요. 따뜻한 물로. 씻기고 나서 나오면 바로 분유를 먹입니다. 그때 이제 160에서 200 정도를 먹어요. 그러면 씻으면 이제 나른하잖아요. 나른해지면서 이제 분유를 먹으면 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더 잘 자거든요. 그래서 10시, 11시 정도에 눕혀서 재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수유텀을 어느 정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수유텀에 맞춰서 씻기고 먹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무조건 눕히잖아요. 자려고 항상 자던 자리에다가 눕히고 불을 꺼요. 화이트 노이즈를 항상 틀어줘요. 예전에는 유튜브로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빗소리를 이제 애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아이마다 좋아하는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청소기 소리, 뭐 바람 소리, 뭐 빗소리,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앱을 이용하는데요. 앱은 이 앱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뒤집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뒤집어서 주로 자려고 하거든요.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뒤집고 자거나 옆으로 자면 애들이 더 잘 자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길게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뒤집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숨이 막히게 돼서 돌연사도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무조건 엎드려 재우면 안 되고요. 숨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아래가 너무 말랑하진 않은지, 너무 덮여있진 않는지 그걸 확인하시고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애가 만약에 깊게 잠들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올바르게 눕혀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잘 수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예민한 아가들은 엎드려 잘 때는 분명히 잘 잤는데 갑자기 눕히자마자 깨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눕히면서 그 위에 조금 무게감이 있는 이불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살짝 덮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 저희는 엄마가 아기랑 자지 않습니다. 남편이 꼭 옆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지만 엄마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조금만 저기에도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빠르게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심할 수 있어요. 나쁜 뜻으로 무심하다는 건 아니고 엄마들보다는 조금 더 참을성 있게, 좀 더 급하지 않게, 좀 더 여유 부리면서 누워있을 때 그냥 옆에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 보거나 가만히 이제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우는 소리 조금만 들어도 이게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근데 아빠는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심하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무심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너무 숙달이 돼서 그냥 가만히 애 자게 눕혀두고 옆에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죠. 애가 오히려 더 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9살, 7살도 재울 때 제가 주로 재우고 셋째는 이제 남편이 재우는데, 애들 둘은 제가 옆에 있으면 엄마 노래해줘, 책 읽어줘,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 안 자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면 그냥 무심하게 자, 빨리 자, 빨리 누워, 눈 감아, 빨리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바로 잠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걸려요. 30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요즘 들어서 저도 전략을 바꾼 게, 큰애들 재울 때도 핸드폰 보면서 옆에서 말도 안 하고 무신경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자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들 앞에서 뭘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가끔은 엄마 아빠는 왜 핸드폰에 이렇게 불만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약간씩은 그런 무심함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 첫 번째, 절대 안아주지 않는다. 칭얼대더라도 바닥에서 칭얼대는 걸 달래주는 방법을 써본다. 대신 저녁에 잘 재우려면 오전에 엄청 놀아줘야 된다. 두 번째, 8시쯤에는 무조건 씻긴다. 세 번째,
씻은 후 무조건 분유를 먹여준다. 네 번째, 화이트 노이즈, 빗소리 이런 앱 같은 걸 이용해서 틀어준다. 다섯 번째, 옆으로 엎드려 자다가 나중에 잠들면 눕혀준다. 이건 무조건 주의해야 돼요. 아이가 숨 막힐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봐야 되고요. 또 아이가 목을 못 가누거나 뒤집기를 못하는 아이들은 5번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엄마 아빠 둘 중에 가장 무심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잔다. 너무 아이를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더 잠을 못 자요. 애기는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울었을 때 엄마가 날 안아준다. 내가 이렇게 울었을 때 엄마가 날 이렇게 해주네? 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 아프더라도 좀 숙달이 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애를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편하려면, 서로 좋으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아기들마다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40일부터 통잠을 자기 시작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기간이 좀 길어졌다가 60일 때부터 완전히 7시간 이상 자기도 하고 9시간도 자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통잠을 재웠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제 방법이 가능했던 분들이라면 제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이들 셋은 기질 자체가 잘 자는 기질도 있는 것 같고 수면 교육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그 패턴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육아 화이팅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